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 살펴볼 부분은요,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이 어땠을까? 철기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했을까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 후에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문화복음 나와 있는데요. 청동기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만주에 전해져서 점차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는요, 특징이 있어요. 재료 자체가 좀 귀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게다가 사실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거든요. 무릅니다. 귀한데 무르고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의 무기라던가 제사의 도구, 장신구 등으로 지배층이 쓰는 부분으로 쓰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층이 청동기를 썼었다. 그러면 지배층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도구를 썼는가? 여전히 석기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청동기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전해졌고, 청동기는 한반도의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을 해 나갔는데 그 증거가 되는 것이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이 발견되면서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엿볼 수 있지요. 토기에서는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지배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하는 사람, 지배를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배층이 죽었을 때 무덤의 크기를 보고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하면 바로 이 고인돌인데요. 우리 친구들 고인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것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 고인돌의 모습입니다. 청동기 지배자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겁고 큰 돌을 옮기려면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럴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이고요. 규모 자체가 굉장합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권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청동기 시대에 무늬가 없는 이런 미송리식 토기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는 첫 번째, 농경의 본격화입니다. 다양한 잡곡이 재배가 됐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신석기 혁명 공부한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요? 그 신석기 혁명이 있었던 때는 벼농사는 짓지 않았었어요. 벼농사는 짓지 않았었는데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라는 것. 청동기 시대에 농사는 계속 돌을 썼었습니다. 청동기 자체가 너무 귀하고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농사 도구는 돌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사회의 변화에서는 벼농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사 지어서 먹고도 아주 빠듯할 만큼만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렇게 먹고 난 나머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 내 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재산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되고 그 청동기가 무기로 쓰이게 되면서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정복전쟁의 활발, 그러면서 계급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지역을 계급이 높은 사람이 통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족장, 군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당시가 재정일치 사회였다라고 하는 부분.
정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과 종교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을 통솔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같은 부분이고요. 군장이 죽으면 고인돌, 돌널무덤, 우리 앞에서 본 고인돌이나 그런 돌널무덤에 청동검이라든지 청동거울 같은 것들을 같이 묻었었습니다. 그랬었구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살펴봤어요. 자, 그럼 한편 철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철기의 사용과 사회 변화는 우리 친구들 청동기랑은요 확 변해요.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 지을 때는 돌을 썼었지만 그렇지만 철기에 와서는요 철제 농기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철기는 청동기보다 구하기도 쉽고요. 단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기 훨씬 좋았어요. 농기구는 괭이나 낫 같은 것들을 썼는데 농업 생산력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단단한 것으로 파게 되니 그 전에 돌로 파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기술력도 더 좋게, 도구가 좋다 보니 농업 생산량은 늘어나게 되고요.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게 된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 라는 부분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청동기와 철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철기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정복 활동은 더더더 활발해지고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큰 규모의 국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철기는 이러한 부족 간의 전쟁, 국가가 발전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던 거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부족을 정복하거나 연합을 해서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도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할 수 있게 됐지요. 철기의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철기의 모습, 철기의 사용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만주와 한반도에 전래된 철기는 청동보다 구하기 쉽고 훨씬 더 단단했어요. 그래서 농기구나 여러 무기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철기의 종류와 기능은 점점 더 다양해졌어요. 구하기 어려워서 지배층만 썼었던 도구였던 청동기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철제 농기구가 사용돼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철기를 잘 다루는 세력은 철제 무기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장했고요. 그러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철기의 모습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철기에 썼었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철기 시대의 생활, 청동기를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틀려요. 철기 시대에 청동기를요, 쓰기는 썼어요. 왜? 과거에서부터 종교적인 부분을 담당을 했었던 그 청동기는 계속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동기. 그리고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발달했었고요. 무덤을 제작했는데요. 널판지를 활용해서 만든 무덤, 널무덤입니다. 동무덤은 항아리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양쪽 두 개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묻는 형식이에요. 그게 바로 동무덤이고요. 이렇게 철기 시대의 무덤의 모습,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무덤의 모습은 우리 친구들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기 시대의 모습, 토기도 민무늬 토기, 덧띠 토기, 검은간 토기, 이러한 토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국과 교류가 있었는데요. 명도전이라고 하는 중국 화폐가 발견된 것으로 봐서 중국과 교류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청동기와 철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계속 고조선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죠. 고조선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고조선의 건국은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기원전
2333년에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한 번쯤 다 들어봤을 텐데요. 그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부터 보고 올게요. 고조선의 건국 단군 이야기는요.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하늘 아래에 뜻을 두어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천손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요거 중요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홍익인간이지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나라에 생길 수 있지요. 그럼 그것을 극복하는 아주 원동력이 되는 건국 이념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자, 니은,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 농사 지을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이지요. 비, 그 비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 비를 담고 있는 구름은요, 농경이 바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하를 거느리고 곡식, 형벌, 선악 등의 인간의 360여 가지를 다스렸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사람이 돼달라고 빌었대요. 우리 친구들 곰과 호랑이란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럼 곰의 자손이야. 사람이 원래 곰이었는데 사람이 된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즉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 환웅에게 사람이 되달라고 빌었어요. 곰은 여자가 되었으나 환웅은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을 하여 아들을 낳으니 오호 당군왕검이라 하였다. 당군왕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당군이 제사장,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다 한다. 그 지배자를 뜻한다 라고 해서 당군 왕검은요, 우리 친구들 재정 일치를 뜻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당군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요. 점점 세력을 확대하면서 고조선이 여기까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세력 범위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 우리 친구들 좀 배울 텐데,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것들이 출토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고조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일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고조선이 어디까지 세력을 미쳤는가? 그 세력 범위를 확인하는 건 뭐라고요?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이게 바로 고조선에 관련된 문화 범위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문화 범위까지 미리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조선에서 단군의 그 건국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 뭐야? 첫 번째, 홍익인간. 그리고 농사짓는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당군왕검이라고 하는 말에서 요거 재정일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성립이 되고 당군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어요. 4세기경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이라는 호칭을 썼었고요.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라고 한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의 민족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위만이 나중에 집권을 하면서 이름을 안 바꿨어요. 나라의 이름을.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위만이 집권을 했는데요. 이때는 원래 고조선에 왕이 있었어요. 준왕이라고. 그 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정권을 꽉 잡게 됩니다. 그렇게 집권하게 되면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 중개무역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얻었었어요. 그런데요. 한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지배층 분열되고 수도 함락되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끝 이게 아니라 한이 고조선을 좀 지배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도 거기에 고조선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고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라, 뭐 통치해봐라 라고 하면서 행정구역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고조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싫은데? 나는 지금 같이 안 할 건데? 통치 안 받을 건데? 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되었고 저항을 하게 되었고 한 9년 그렇게 만든 행정구역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폐지, 이주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많은 유민들이 남쪽으로 옮겨와서 사만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고조선의 사회 모습은 왕을 비롯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지고요. 팔조법으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엿볼 수 있거든요. 사실 팔조법이라고 해서 8개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지금은 3개의 조항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 죽이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때 당시의 생명은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가치 중시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했어요. 곡식으로 갚는다. 아, 얘네 농사 짓고 살았구나. 또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했으니까 내게 있으니까 너를 주는구나. 사유재산 있었구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생명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 아, 계급이 있었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50만 전 화폐 썼네. 사유재산을 인정받았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고조선의 팔조법을 보면서 고조선 사회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요? 중요한 부분을 짚고 여러 나라의 성장 한번 가볼게요. 자, 청동기 문화의 보급에서 보면요. 청동기, 지배층의 무기, 제사 도구, 장신구, 그리고 농사 도구로는요. 반달 돌칼과 같은 이런 칼을 여전히 썼다는 거. 추수할 때 요렇게 잡고 베는 형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동기 시대 사회 변화는 벼농사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 농업 생산량이 활발해졌다, 정복전쟁이 심했다, 계급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비슷하게 옵니다. 철기로 와도 전쟁 활발했고요. 농업 생산량 많아졌고요. 그런데 더 범위가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단단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썼었다라고 하는 것. 자, 시대마다 토기랑 무덤의 양식은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일단
건국 이야기 너무 중요하고요. 이 건국 이야기로 알 수 있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성장과 멸망에서는요. 위만의 집권 요거 중요하고요. 팔조법으로 알아본 고조선의 사회 모습 많이 물어보니까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하셔야겠네요. 여러 나라의 성립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8번 문제, 다음 요물이 사용된 시기에 유행한 무덤 양식을 묻고 있네요. 자, 명도전이라고 하면 언제야? 철기 시대잖아요. 철기 시대에 유물이 나오고서는 그 시기에 다른 특징을 묻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철기 시대 유물인 걸 알아냈어요. 첫 번째 봤더니 고인돌이래. 고인돌은 청동기인 거 알지요? 널무덤, 독무덤. 그치, 맞아. 널판지 활용해서 널무덤, 독 항아리 2개 붙여가지고 무덤 만든다 했어요. 자, 이 8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볼까? 다음 문제. 다음에서 표시된 나라의 문화 범위를 짐작하게 하는 유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고조선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만이산 나와 있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여긴 지금 무엇에 대한 세력 범위예요? 그쵸? 고조선의 세력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것 뭐예요?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여기까지였을 거야 라고 반대로 추측을 한 거거든요. 자, 이 지도를 보고 그러면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을 골라서 우리 친구들이 3번을 정답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7번에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6번에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나라를 지도에서 고르래요. 자, 같은 씨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족외혼. 산천을 중시 여겨 만약 다른 부족이 침범을 하면 노비와 소, 말 등으로 갚게 한다. 책화였습니다. 자, 어디예요, 여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가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고를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죠. 동해를 이렇게 찾아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문제 다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의 시작부터 여러 나라의 성립까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부분 잊지 말고 특징 잘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셔야 돼요.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